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워싱턴 대 클리블랜드인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그 연기가 된 경기죠. 오늘 더블헤더로 열리고 선발 투수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랑 나는 뭐 분석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일단은 뭐 선발 투수 둘 다 지금 방어율도 그렇고, 그 잘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 못했던 제이크 어빈, 그리고 뭐 오티즈는 못하다가 요즘에 조금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선발만 놓고 보면은 제이크 어빈의 손을 들어줄 만도 하거든요. 팀의 전력 차이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앞서는 게 있다. 클리블랜드의 중심차다 이제 그 조세호가, 호세 라미레즈가 부상으로 한번 나갔어가지고 내 다음 경기도 뛸지 말지 몰랐었는데, 어쨌든 뭐 라미레즈가 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심타다 뛸 수 있고 이러면은 클리블랜드가 빠따에서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빠따도 워싱턴이 오히려 OPS가 앞서는 부분도 있고, 뭐 요즘에 못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선발이라든지 뭐 빠따 이런 면에서는 워싱턴이 크게 꿀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워싱턴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불펜이다. 불펜이 전체 뒤에서 두 번째고 6.5는 이거는 굉장히 낮은 불펜이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뭐 클리블랜드도 요즘에 불펜이 조금 떨어졌다는 건 있는데,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이 정도면은 조금 나아진 거기는 합니다. 어제랑 비슷해요. 이거는 저는 좀 오바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어빈이 잘하다가 직전 경기 못했던 거, 오티즈도 큰 믿음을 주고 있지는 못하던 거, 그리고 경기가 조금 길어지면 불펜 구간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지다가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경기다,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저는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오바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다저스 경기인데,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샌디 알칸타라가 나왔을 때 이 친구가 다저스한테 약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 토미존 이후에 사이영을 옛날에 받았지만은 토미존 수술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다저스가 공략을 잘 했습니다. 다저스 빠따는 여전히 무서운 상태로 보이고요. 심지어 어제는 이제 다저스가 그 불펜데이였는데도 굉장히 잘 버텨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었죠. 근데 오늘도 퀀트릴도 저는 그 클리블랜드 시절이나 이럴 때는 괜찮게 봤었어요. 근데 그 떠나고 나서 뭐 콜로라도에서도 조금 잘하다가 후반기에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도 되게 못하고 있기도 하죠. 더구나 이제 퀀트릴은 다저스한테 통산 9경기 동안 8.2로 굉장히 약했었다, 뭐 이런 거 있기도 하고, 이게 곤솔린이 직전 경기가 이제 복귀 등판이었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거의 뭐 한 2년가량을 그냥 쉬고 이랬다 보니까. 근데 곤솔린은 나올 때는 잘했었던 투수예요. 그래도 뭐 직전 경기 때 데뷔 등판 때, 시즌 데뷔 등판 6이닝 3실점, 이것도 77구밖에 안 던졌어요. 그 많이 던지지도 않았는데 6이닝을 먹었다. 3실점 정도는 저는 눈 감아줄만 하다고 보거든요. 삼진도 9개나 잡고 이러면서 로케이션 피칭 잘 되고 있고 이래갖고, 오늘도 곤솔린이 저는 89 이상은 안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곤솔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주는 선수고, 퀀트릴은 지금 뭐 성적도 그렇고 다저스한테 약한 것도 있다. 요즘에 다저스 빠따 구간은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OPS도 738에서 지금 790까지 전체 3등까지 올라온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다저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딱히 다저스가 크게 뭐 밀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많이는 없는데, 그냥 걱정되는 거 하나는 다저스가 이렇게 불펜을 많이 썼다는 것들, 이런 게 조금 걱정인 것 같아요. 다저스가 곤솔린이 아마 좀 길게 못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에 누가 나와서 던질 수가 있냐, 그런 것들은 조금 걱정인데, 다저스도 이제 어제 안 쓴 애들 보면 뭐 반다라든지 이런 애들 있기는 하거든요. 다른 애들도 그렇게 막 공을 많이 던지진 않아가지고 뭐 연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여서요. 저는 다저스 쪽을 좋게 보고, 그리고 뭐 오바 쪽으로 다저스가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OPS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퀀트릴의 공은 좀 공략할 만하다고 보여요. 이 친구는 스플리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게 좀 대처가 될지 그런 게 조금 뭐 거슬리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통산 다저스는 퀀트릴을 잘 요리를 했었다, 여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보스턴 대 텍사스 경기, 지올리토랑 이볼디 대결인데요. 지올리토도 직전 경기가 이제 데뷔 등판이었었거든요. 얘도 한 그 지난 시즌 아예 못 뛰었었습니다. 토미존 수술을 했고, 보니까 뭐 구속 같은 것들은 그전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이너리그 이제 재활을 준비하는 중에서는 리앱 등판 때 볼넷이 13개였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난번 경기도 6이닝 동안 볼넷 2개, 우려만큼 볼넷을 많이 주진 않았지만은 피홈런이 문제입니다. 피홈런. 얘가 이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 시즌에 184이닝 동안, 아마 이때 화싹이었을 거예요. 그때 피홈런이 41개였거든요. 이거는 엄청 많은 수치죠, 41개는.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도 복귀했는데 6이닝 동안 2피홈런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올리토의 피홈런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게 조금 보이더라고. 그럼 피홈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볼디는 텍사스 선발 가운데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텍사스의 문제는 이 마운드는 정말 좋아요. 아마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이 방어율이 아마 4등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마운드는 훌륭한 상태인데, 문제는 타격이죠, 타격.
보니까 텍사스도 뭐 타격 코치 자르고 뭐 레오디 타베라스 웨이브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뭐 직전 경기 때 12안타 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이볼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볼디는 올 시즌에 WHIP 이닝당 주자를 내보내는 게 0.77로 리그 전체 1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볼디는 텍사스에서 가장 믿을만하다. 그래서 선발 투수 격차가 있을 것 같아. 이볼디가 옛날에 막 그 보스턴에서 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보스턴에서도 이제 못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텍사스 와가지고 월드 시리즈 우승도 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발 투수 격차는 텍사스가 확실히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문제는 빠따인데, 보스턴 빠따 무섭죠. 전체 7등이고 이러긴 하지만은 얘네들도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지올리토가 23년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33경기 동안 41피홈런, 그리고 올 시즌도 복귀하고 나서 6경기 2피홈런. 피홈런이 큰 문제인데, 반대로 텍사스는 최근에 10경기 동안 홈런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팀에 뭐 아로디스 채프먼, 뭐 조쉬 영, 뭐 시미언도 있고 코리 시거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타자들이 대부분 좀 부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관점 자체는 언더로 보고 있는데, 텍사스에 빠따가 반전을 꾀할 수 있다면 이거는 텍사스를 봐도 괜찮은 매치긴 하거든요. 하지만 텍사스가 빠따로서 뭐를 증명할 수 있냐, 그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볼디를 많이 믿는 셈입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 있는데, 라스무센이랑 휠러가 붙네요. 뭐 아시다시피 휠러는 그냥 사이영 근처에 있는 선수죠. 늘 잘하는 애고, 올 시즌에 출발이 조금 안 좋지만은 그래도 다시 또 회복세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3경기 동안 7이닝, 6이닝, 6이닝 이렇게 먹으면서 전부 삼진도 잘 잡고 있고, 실점도 한 2점 정도밖에 안 줬었고, 휠러는 그냥 뛰어난 투수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뒤로 라스무센, 얘는 건강만 하면 잘하는데, 그 이제 옛날에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전업을 했을 때 그때 상당히 잘했다가 이후에 뭐 이닝을 많이 못 먹는 모습이 있었었고, 뭐 수술도 하고 이랬었죠.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리그 내 뛰어난 선발 투수들을 막 조사를 하면서 얻어낸 건데, 자, 스타팅 피처스 위드 앨리스트 뭐 110 스토프 105 로케이션 플러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110 스토프라는 거는 한마디로 구속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무브먼트 같은 게 뛰어난 그런 것들을 스토프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삼진을 꾀할 수 있는, 상대를 공격적으로 존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을 얼마나 던지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이거를 적재적소에 꽂아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의미를 하거든요. 스타팅 피처들 가운데 스토프가 110 이상, 그리고 로케이션 플러스 점수가 105점 이상, 뛰어난 공을 적재적소에 찔러 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애들을 의미하는 건데, 보니까 뭐 스쿠바리나 헌터 브라운, 라스무센, 휠러, 오늘 맞대결한 두 선수가 모두 다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공도 좋고 제구력까지 좋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거슬리는 거는, 휠러는 회복세인데 라스무센은 잘하다가 최근에 애리조나랑 켄자한테 2경기 동안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좀 이렇게 했었다. 사실 이닝을 많이 못 먹어요. 끼케야 한 5, 6이닝 정도밖에 못 먹는데 잘 맞고 있다가 최근에 2경기 때는 조금 실점이 많아졌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라스무센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보다도 조금 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휠러는 저는 이거보다도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여서 둘 다 뭐 뛰어난 투수예요. 그래서 나는 7.5여도 이런 경기는 언더를 볼만하다, 7.5여도 그런 마인드인데, 저는 이 경기는 뭐 필라 쪽으로 조금 뭐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라스무센보다는 휠러가 최근에 폼도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좀 땡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필라델피아도 이런 불펜이 약간은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둘 다 사실 빠따가 템파베이가 안 좋다가 그 가장 최근 경기 때 양키스 상대로 뭐 16안타 치기도 하고 시원시원한 경기가 있다 보니까, 아란다 같은 애들 진짜 잘 치죠. 그런 것들이 좀 거슬려가지고 7.5는 좀 많이 낮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투수들이 나올 때 언더까지 언제 가겠냐, 뭐 그런 마인드이긴 합니다. 저는 필라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키스 대 샌디에고 경기, 슈미트랑 킹이 붙는데, 양키스 입장에서는 마이클 킹을 놓친 거를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사실 양키스를 킹이 떠나기 전에 그때도 23시즌 막판에 선발 투수로서 조금 던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잘했었어. 그 시즌에 이제 불펜으로도 잘하고 선발로도 나와가지고 104이닝 동안 2.75였었거든요. 막판에 선발로 나올 때도 잘했다. 그러고 나서 샌디에고 가가지고 185이닝 동안 3.01 미친 활약했죠. 그리고 올 시즌 초반도 굉장히 잘해. 양키스는 지금 뭐 선발진들을 많이 잃은 가운데 선발들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마이클 킹을 놓친 거를 진짜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킹이 그냥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한 14경기 동안 80이닝에 달하는 동안 엄청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주기도 하고, 그 이제 마이클 킹의 이제 작년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볼넷이었었거든요. 185이닝 동안 볼넷이 64개였다. 좀 피홈런 같은 거 좀 덜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좋았었어요. 삼진 잘 잡고 안타 덜 맞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글쎄 마이클 킹은 그 가장 많이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좋은 시즌을 보냈을 때 여기 있는 EV, 하드히트 이 부분에서 99, 97, EV라는 건 익스트 벨로시티, 그 마이클 킹의 공을 상대 타자가 쳤을 때 익스트 벨로시티라는 그 타구의 속도거든요.
그거를 리그에서 가장 잘 통제를 한 게 마이클 킹이었다. 상위 1%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드히트, 이 타구가 95마일 이상의 속도로 나가는 거를, 그런 것들을 하드히트라고 해요. 한마디로 잘 맞은 타구,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타구, 그런 공들이 뭐 내야를 뚫고 안타가 된다든지 뭐 장타가 되는 그런 타구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장 리그에서 잘 통제하는 게 마이클 킹이었다. 올 시즌 초반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세부 지표 더 좋아졌고 삼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진 부분이 있고 제구력도 작년보다 나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이클 킹은 여전히 위협이 되는 투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키스가 워낙에 빡센 이런 타격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지만은 저는 마이클 킹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이렇게 좀 제구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긴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오늘도 샌디에고의 역배 같은 거 좀 보고 싶어요. 나 원래 슈미트도 좋아하거든. 일단 기록이 안 좋아. 얘가 이제 좀 안정감이 있을 때는 거의 뭐 한 20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3실점 이 정도 구간에서 되게 안정감 있게 해준 적이 있었다 그랬는데, 일단은 작년에 부상도 있었었고 올 시즌 초반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쿼터의 구속도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슈미트보다는 킹이 선발에서 많이 앞선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양키스 대 빠따가 누구를 만나든 조져넣을 수 있는 그런 빠따를 갖춘 팀이어가지고 킹이 혹시라도 고전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 샌디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뭐 언더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애틀랜타 대 신시내티, 크리스 세일이랑 앤드류 에버시 붙는데, 크리스 세일은 초반에 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방어율이 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작년에 사이영 받고 나서 올 시즌 초반에 구속도 조금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조금 걱정이었었는데, 그래도 크리스 세일이 긍정적인 거는 여전히 이 친구의 가장 자랑하는 피칭, 슬라이더가 지금도 플러스 6을 찍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슬라이더가 플러스 24에다가 뭐 체인지업이나 포심이 도와주면서 사이영을 수상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렇게 포심이나 체인지업은 피안 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피안 타율이 그 포심은 380, 체인지업은 435 막 이런 수준에 달하는데, 어쨌든 슬라이더는 살아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두 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세일다운 피칭을 슬슬 해주고 있긴 합니다. 회복세라는 소리입니다. 세일은 얘가 좀 전성기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거보다는 잘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일은 그래도 요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좀 회복하는 구간이 있다고 봐서 긍정적이고요. 앤드류 에버, 얘도 지금 방어율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많이 못 뛰었어요. 저는 앤드류 에버이 처음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왔을 때부터 마이너리그 성적이 워낙 좋았었고 나는 좀 째고 있었어요. 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제 부상 때문에 그리고 잡다한 이유 때문에 좀 이닝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네. 최근에 두 경기도 모두 4이닝밖에 못 먹어서 에버시 세일보다는 글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애틀랜타 타자들도 올 시즌 그 OPS가 지금 좀 회복세긴 한데 좌완 투수한테는 이 OPS 같은 게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일단 뭐 선발에서 앞서는 부분들, 그리고 애틀랜타 빠따는 저는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것도 신시내티가 최근에 그 7경기 동안 2승 5패인데 이 와중에 빠따가 또 많이 식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매번 콜로라도나 볼티모어 시리즈 이때는 상당히 잘 쳤었다. 근데 중간에 마이애미랑 할 때 조금 빠따가 기복이 있었었고, 신시내티도 좋은 홈구장, 타격 친화적인 홈구장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실 빠따가 그렇게 좀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창 빠따가 오름세였다가 지금 주춤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선발도 그렇고 애틀랜타가 조금 웃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컵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콜린 레아랑 저스틴 벌랜더가 붙는다고 하는데, 저는 저스틴 벌랜더를 매번 좀 깎아 내렸었어요. 얘가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통산 3,500이닝 3,500 탈삼진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 마일스톤을 쌓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깎아 내렸는데, 근데 경기를 보면은 사실 요즘에 6이닝 3경기 연속으로 먹고 1실점 2실점 2실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지금 제구력도 살아나고 있고, 그냥 벌랜더 경기를 내가 몇 번 봤는데 벌랜더 잘 하던데요? 잘 하더라고. 로케이션 피칭 잘 되고 위기도 많이 안 주고 그냥 적당히 잘 하더라고요. 이 기록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좋아진 것도 있고 아주 뭐 못 믿을 정도는 아니다. 저는 벌랜더가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싸이 형도 늙음하게 수상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나이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긴 합니다. 지금 구속도 나름대로 회복세에 있기도 하고, 컵스의 레아는요, 얘도 잘하거든요. 이 콜린 레아도 작년에 미러키에서도 잘했었어. 근데 막바지 때 조금 쳐맞아가지고 방울들이 손해본 건 있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초반에 지금 7경기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요. 최근 2경기는 5이닝 5이닝 6이닝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도 뭐 이게 좀 뻥튀기가 된 건 있어요. 이닝을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적당히 막아가지고 좋은 기록이긴 한데, 그래도 레아는 제가 저번에 피츠버그랑 붙을 때도 그때 아마 스킨스랑 붙었는데 제가 그때도 컵스 쪽을 좋게 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레아는 나름대로 믿음을 나한테는 좀 주는 선수긴 해. 작년에 뭐 스위퍼가 좋았다든지 제구도 안정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피안타나 뭐 볼넷 이런 것들이 WHIP가 좀 낮은 상황이에요. 위기를 많이 안 맞는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콜린 레아는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총탄 4경기 동안 8.57에 7피홈런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컵스 사실 조금 조심을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약간은 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컵스가 어제 뭐 홈런도 2개 치고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레아가 샘프한테 약했다든지 벌랜더도 요즘에 좋은 모습이 연일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하다. 저는 여전히 근데 벌랜더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기는 해요.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장 내일 쳐맞아도 안 이상하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정도. 사실 컵스 경기 지금 언더가기 힘들어요. 샌프란시스코도 윌리 아다메스 같은 애들 막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야스템스키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샌프 경기도 언더 보는 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저는 뭐 어쨌든 그냥 언더 쪽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볼티모어 파블로 로페즈랑 케이드 포비치가 붙는 경기인데 사실 뭐 지금 로페즈는 초반에 잘하고 있는 중이죠. 2승 2패 2.25. 사실 로페즈도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후반기에 살아나고 이런 모습들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 후반기에만 2.77이었습니다. 막판엔 잘했지만은 전반기를 너무 망쳤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로페즈는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네요. 볼넷도 4개밖에 안 주고 있기도 하고 좀 삼진 개수가 떨어진 거 이런 게 있지만은 대신에 피홈런 많이 안 맞는다든지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피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로페즈는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방어율 대비 FIP 이런 뭐 삼진 잡는 능력 볼넷 안 주고 수비를 배제한 이런 순수 실력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초반부터 잘하고 있다는 소리긴 하고요. 케이드 포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29.2이닝 동안 피안타가 37개, 볼넷 12개 이래갖고 아마 WHIP가 한 1.8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위기를 많이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믿음을 많이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도 워싱턴 만나가지고 뭐 6.2이닝 2실점 가끔 좋은 경기를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활약을 매번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데 여기는 이제 좀 볼만한 게 이 로페즈가 일단은 볼티모어한테 4경기 동안 22.2이닝 1.59로 상당히 강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점검할 필요가 있고 뭐 볼티 쪽에서는 이제 잭슨 홀리데이 같은 애들 최근에 10경기 동안 4할 7리에다가 뭐 잘하고 있긴 한데 이거보다도 전반적인 볼티 타자들이 살아났냐? 이거를 좀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네소타가 홈이고 볼티가 원정인데 미네는 최근에 홈에서 8경기 동안 7승 1패 아주 잘하고 있고요. 볼티모어는 같은 기간 동안 원정 1승 7패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두 팀의 홈이나 원정 차이 그리고 선발에서 로페즈가 볼티모어 상대도 잘했고 최근 분위기도 훨씬 낫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미네소타를 보기 좋은 경기인데 문제는 미네소타의 배당이 너무 낮다. 나는 배당이 1.55만 넘었으면은 이거를 좀 미네를 좋게 보고 싶었는데 지금 볼티는 사실 얘네들은 빠따가 무서운 팀인데 빠따가 뭐 저번 경기 때 뭐 4홈런 치고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꾸준하게 믿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과감하게 미네소타 승리를 볼까 했는데 배당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다음 미러키 대 휴스턴 경기 저는 이 경기는 도망가고 싶은 경기입니다. 체드 패트리랑 웨스네스키 둘 다 그러니까 좀 하위권 선발이고 보통은 선발 로테이션을 뭐 길게는 못 도는 애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웨스네스키도 지금 휴스턴에 선발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뭐 급하게 좀 이렇게 땜빵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전에도 몇 번 땜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한 짧을 때는 5이닝, 길게는 뭐 7이닝 이렇게 먹어주지만은 기록상으로는 3.86이면은 경기당 뭐 한 2, 3실점 정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좋게 볼만은 해요. 선발로서 풀시즌을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언 구스토보다는 믿음이 덜해가지고 저는 웨스네스키가 나온 날에는 휴스턴 경기를 웬만하면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체드 패트릭 마찬가지로 미러키도 지금 선발진이 엄청 비어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기는 해. 피안타라든지 볼넷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방어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해요. 기회는 꽤나 주고 있는데 방어율 같은 것들은 좀 잘 유지가 한다. 어쨌든 이거보다는 저는 방어율이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보기에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휴스턴이 요즘에 빠따가 나쁘지 않거든요. OPS도 바닥 찍고 있다가 지금 19등까지 올라왔죠. 최근에 상승세고 오히려 미러키는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러키의 발야구가 무섭다든지 휴스턴이 이길 만한 경기를 뭐 잘 못 챙겨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런 선발 구도면은 어지간하면은 배팅 안 하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켄자 대 화싹 세스 루고랑 션 버크가 붙는데 먼저 이제 션 버크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화싹에서 제가 여러 좀 신인 투수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나올 때보다 이렇게 신인 투수들이 나오는 날이 오히려 더 무섭다. 어제 뭐 쉐인 스미스라든지 그 전에 뭐 데이비스라든지 션 버크도 엄밀한 그런 범주에 좀 있는 애인데 작년에 뭐 4경기 나와가지고 1.42 그냥 적당히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33이닝 동안 볼넷 많이 주고 있고 피홈런 7방에다가 피안타도 적지 않고 아직까지는 얘 풀타임 선발을 했을 때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션 버크는 사실 다른 애들보다도 조금 저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이 와중에 세스 루고를 만나는데 세스 루고는 그냥 저는 매번 칭찬하는 애입니다.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도 비슷하죠. 사실 시즌 초반에 약간의 부침이 있다가 얼마 전에 8이닝 무실점하고 저는 저번에 템파베이도 6이닝 2실점 받고 이랬었는데 세스 루고는 이거를 가장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구사할 수 있는 구종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한 구종에 크게 의지를 하지 않아요. 스위퍼나 뭐 슬로우 커브 이런 것들도 간간히 쓰는 정도고 주요 구종도 포심한테 크게 의지를 안 한다. 다양한 구종을 여기저기 원하는 곳에 꽂아 넣을 수 있는, 한마디로 상대 타자를 되게 당황스럽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투수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양한 공을 던지고 있고 뭐 이닝도 잘 먹고 있고 저는 흠잡을 때가 그렇게 막 많지 않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 아쉬운 거는 이제 피홈런 같은 것들. 작년에 이제 200이닝 넘게 피홈런이 17개였었는데 올 시즌에 44이닝 만에 7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건 양키스한테 한번 몰아서 두드러 맞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세스 루고는 많이 믿고 있어요. 요즘처럼 켄자가 빠따도 요즘 좀 살아났고 사실 빠따가 좀 안 터지는 기간에도 얘네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겼습니다. 14경기 동안 12승 2패 그렇게 좀 간당간당하게 좀 많이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켄자를 좀 좋게 보는 경기야. 일단은 화싹이라는 좀 만만한 팀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루고가 나오고 빠따가 살아난 시점? 그러면은 그냥 켄자를 막연하게 좋게 볼 만한 것 같아요. 레이건스 등판 때 이거 좀 레이건스 못 믿는 와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피했다가 오히려 레이건스가 잘했잖아요. 레이건스보다도 루고는 안정감은 더 주고 있다.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마인드여서 켄자 사이드에다가 뭐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경기, 리버라토레랑 스킨스가 붙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안 가고 싶어요. 내가 저번에도 스킨스 등판 때 컵스랑 붙어가지고 좀 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컵스가 워낙에 잘 치기도 했었고 스킨스가 생각만큼 그렇게 막 단단한 것 같진 않다. 그런 의심을 조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컵스전에서 5이닝 동안 솔로홈런 3방 볼넷 3개 막 이렇게 맞으면서 스킨스가 작년에 이제 133이닝 동안 피홈런이 10개였는데 그날 하루에만 3개를 맞았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저는 스킨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물론 뭐 잘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여지가 굉장히 큰 거 그런 건 알겠는데 저는 스킨스 등판은 조금 조심하고 싶은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피츠버그가 이 중부지구에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다른 세인트루이스도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지금 뭐 시카고는 엄청 잘하고 미러키 같은 애들 뭐 꾸준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피츠버그 혼자 승수가 좀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스킨스 하나 믿고 피츠버그를 누르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피츠버그의 OPS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스킨스 선발 경기 때 승률이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한 60% 정도 뭐 그 정도 나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패배도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매튜 리버라토레도 지금 보면 이제 방어울이 직전 경기 때 3이닝 만에 2실점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WHIP가 워낙 좋아요. 34이닝 동안 30피안타 볼넷이 3개 특히 제구력이 지금 많이 잡혀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나는 매튜 리버라토레도 피츠버그의 약한 빠따가 공략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이 경기도 조금 도망가는 그런 모양새로 좀 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제 미콜라스가 나올 때 피츠버그한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세인트루이스 쪽을 보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피츠버그가 지금 9경기 동안 1승 8패거든요. 물론 팀의 에이스라면은 이렇게 안 굴러가는 와중에 이겨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전 한번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나 콜로라도 대 디트로이트, 체이스 돌랜드랑 잭슨 조비 붙습니다. 아까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이 스터프가 뭔지 이런 것들 설명드렸었는데 가장 이런 좋은 스터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이런 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 일단 헌터 그린이 1등이고 뭐 스쿠발, 산체스, 맥이 막 좋은 애들 많이 있는데 여기 신인 투수 잭슨 조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잭슨 조베 이런 포심 같은 것들은 상당히 뭐 움직임도 지저분하고 좀 삼진을 많이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피칭을 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잭슨 좁도 지금 방어율이 꽤나 괜찮아요. 이것도 엄청 좋았었다가 직전 경기 때 휴스턴한테 4이닝 동안 뭐 3실점 해가지고 볼넷도 4개 주고 직전 경기에 아쉬웠던 건 있지만 어쨌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신인 치고는 꽤나 평가가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1라운드 출신으로 기대감이 많이 있던 애기도 했었는데 제구력이 아쉬운 거 24이닝 동안 볼넷이 14개나 있다 뭐 이런 건 아쉽지만은 잭슨 좁은 나름대로 저는 지켜볼 만한 친구라고 보기는 봅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쿠어스 필드라는 건데 이 체이스 돌랜더가 사실 얘도 콜로라도에서 많이 좀 키우고 있는 애거든요. 가끔 마이너로 1년 만에 졸업을 해가지고 올 시즌 바로 선발 로테이션에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 기록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가 직전 이제 애틀랜타 경기
그때 5.2이닝 2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한번 했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이 돌랜더 경기 때 아마 그때 세일이랑 돌랜더가 붙는 거였을 거예요. 나는 돌랜더가 애틀랜타 빠따한테 쳐맞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얘 반대를 갔는데 그날 생각보다 호투를 했었습니다. 뭐 기대감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기록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난 2경기 동안 홈런을 안 맞아가지고 25이닝 동안 8피 홈런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3경기 동안 8피 홈런이었었거든요. 그게 일단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디트로이트 최근에 7경기 동안 디트로이트가 홈런을 20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에 홈발이 엄청 세고 원정은 약하다, 이게 문제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쿠어스 필드라면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콜로라도는 원래부터 쿠어스를 쓰기 때문에 시즌 전체로 보면은 이 콜로라도의 OPS가 중간치에 수렴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매번 했는데, 지금 이제 쿠어스랑 그리고 또 원정에서 치는 경기들이 거의 뭐 반반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원정에서 치는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의 OPS가 꼴찌라는 거, 콜로라도가 원래 그래도 홈발이 있으니까 홈에서는 OPS가 많이 좀 나오는 팀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콜로라도의 타자들의 이런 능력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맥마은이라든지 하여튼 뭐 잘 치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긴 한데요. 돌랜더의 약점, 이런 피홈런 같은 부분들이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굉장한 강점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디트로이트를 좀 좋게 보고 싶은 매치인 것 같아요. 매번 말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지금 뭐 불펜도 튼튼하기도 하고 쿠어스라는 게 변수긴 하지만은 콜로라도 타자들이 생각보다 쿠어스에서 이런 홈발을 좀 못 받고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아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이렇게 그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로는 약한데 홈일 때는 많이 좋다고 하잖아요, 쿠어스 발로. 근데 이래도 올 시즌 디트로이트의 평균 오피스에 못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디트로이트를 좋게 보고, 글쎄 뭐 잭슨족도 좀 이제 의심 가는 게 있긴 해가지고 오바 같은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천사 대 토론토 경기. 이거는 근데 일단은 토론토의 선발이 지금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에릭 라우가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 얘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왔다가 다시 뭐 돌아가고 이랬는데 그렇게 뭐 믿을 건덕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분석이 되게 가벼운데요. 타일러 앤더슨 지금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다저스에서 2022년에 2.57로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WHIP가 1.00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그때는 제구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구는 좋지는 않아요. 33이닝 동안 볼넷 14개 대신에 피안타가 21개밖에 없다. 느린 공을 던지고 체인지업을 구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먹힙니다. 체인지업이 특히 좋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타일러 앤더슨은 천사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었고 꽤나 믿을만한 투수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이건 토론토가 누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앤더슨 하나 믿고선 천사를 보기에 천사의 불펜은 그냥 리그 꼴찌예요. 원래도 안 좋았는데 5.02로 안 좋았는데 지금 7.02로 더 나가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 천사는 저는 지금 누르기 쉽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빠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토론토에서 이런 그 프론트라인 선발급들 그런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천사의 빠따로 지금 토론토를 공략할 수가 있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좌한테도 약해지는 거 있다고도 하고, 이 경기는 전 막연하게 뭐 천사 승이나 오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토론토의 선발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걸 생각하면은 별로 안 가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애리조나 대 매치 경기, 잭 갤런이랑 데이비 피터슨이 붙는데 사실 이제 잭 갤런이 바로 지난주에 그때 이제 매치 원정 가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갤런 반대를 까겠다 이랬는데 그날 갤런이 되게 호투를 했습니다. 올 시즌에 되게 방울도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직전 경기 매치 원정 가가지고 6이닝 2실점으로 간만에 갤런다운 피칭을 했다. 이제 갤런이 올 시즌 끝나면 이제 FA가 돼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한껏 이제 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졸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갤런의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 아주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 경기도 잘하던데 갤런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올 시즌 이런 것들 보면 2025년 지금 이런데 그 얘가 이제 한창 잘했던 2022년에 이랬었습니다. 이때는 사이 영도 막 근처까지 막 가고 그랬었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좀 나가리가 되더니 작년에 이랬었고 올해는 이런 상태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물론 이거는 시즌 전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경기는 뭐 중간중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갤런 현재 상태가 좋지가 못하다. 포심의 위력 같은 거나 커브 이 두 가지 피칭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친구였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찍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잭 갤런을 좋게 볼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 근데 저번에 바로 한 일주일 전쯤에 매치 상대로는 졸라 잘했다.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는 이제 데이브 피터슨. 그냥 지금 매치는요 선발진이 엄청 좋아요. 작년에 이제 션 머나야 매치에 거의 뭐 1선발급으로 활약을 하던
션 머나야가 지금 없고 그런 이제 퀸타나도 떠났잖아요 팀을. 그런 와중인데도 매치가 뭐 캐닝으로 수혈을 한다든지 클레이 홈즈로 선발 땜빵을 한다든지 이러고 있는데도 매치가 선발 방울이 지금 리그에서 아마 가장 좋나 그럴 거거든요. 그중에 뭐 피터슨도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매치의 선발진은 크게 의구심이 들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갤런데 아마 센가 코다이 구도였는데 그때는 애리조나가 센가 코다이를 초반에 공략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었지만은 피터슨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센가보다는 피터슨이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단순하게 좀 점입 가격이긴 합니다. 이것도 갤런이 저번에 못하다가 매치한테 한번 잘했다는 거 그게 조금 걱정인데 그날은 애리조나 빠따들이 좀 평소에 못하다가 조금 잘해준 것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피터슨이 지금 뭐 만만해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갤런을 두 번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뭐 좌한 상대로 이제 애리조나가 홈에서 피터슨 같이 이런 좌한 상대로 홈에서 이런한테는 뭐 약했다든지 확실히 뭐 좌한한테는 좀 떨어지는 게 보이죠. 반대로 매치는 요즘에 빠따가 OPS 699에서 751로 엄청난 상승세에 있었었고 어제도 이제 겨우겨우 이겼었잖아요. 얘네들이 그 이제 애리조나는 35경기 중에 한 점차 게임이 12번 매치도 36경기 중에 15번으로 얘네들은 한 점차 게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애들입니다. 최근에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나는 내일도 한 점차 게임 같은 것들은 이 구도에서는 조금 보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치 승이나 한 점차 게임 그리고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한 점차 게임 같은 고배당으로만 접근하진 할만하지 않나 뭐 그냥 그 정도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빠따 무섭고 매치도 요즘에 많이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언더는 선발 투수 보고 가는 거지만 별로 뭐 믿음이 많이 없고요. 매치의 이런 것들 OPS 상승세다 불펜 고장나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지금 매치는 오바를 보기에 괜찮은 팀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었죠. 그거 반대로 이제 언더를 좀 보고 있는 경기다 보니까 저는 좀 뭐 크게 추천은 안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슬레티스 대 시애틀 경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슬레티스의 스프링스가 나왔을 때는 나는 얘를 좀 만만하게 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텍사스에서 타일러 말리가 나왔는데 그날 이제 텍사스 승을 봤거든요. 그때 아마 조합에도 넣었는데 그날 한번 된통 당했습니다. 제프리 스프링스가 6이닝 무실점 경기를 해가지고 어슬레티스가 이겼었는데요. 사실 난 얘는 많이 못 믿겠어. 지금 구속도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선발로서 그냥 믿음이 별로 안 가는 친구예요. 볼넷도 많고 34이닝 동안 지금 볼넷이 17개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는 아주 뭐 단단한 피칭을 해준 거거든요. 6이닝 동안 볼넷 1개, 피안타 2개 위기를 거의 안 줬던 피칭을 했는데 그 전까지 워낙에 개차반이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믿지는 않는 선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애틀이 빠따가 참 괜찮았었는데 에머슨 행콕 시애틀 선발진 중에 가장 못 믿을 만한 놈이 나온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한 3경기 동안에는 사실 이제 첫 경기 때 0.2이닝 6실점으로 크게 망가진 거고 이후에 3경기는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비교적 좀 잘 막아준 거긴 한데 그냥 시애틀 선발진 중에는 저는 가장 못 믿는다고 봐요. 지금 여기도 시애틀도 아마 로건 길버트 같은 애들 못 나오고 조지 커비도 누워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런 애들이 땜빵을 하는 중인데 피홈런 리스크라든지 에머슨 행콕이 60이닝 동안 피홈런이 12개였는데 지금도 4경기 동안 피홈런 뭐 3방 적지 않게 맞고는 있습니다. 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스터프가 크게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 어슬레티스도 홈런이 꽤 괜찮은 팀이죠. 46개 소더스톰 같은 애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도 사실 시애틀을 가기에는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생각보다 그 어슬레티스랑 시애틀이 따지고 보면은 이게 임팩트가 시애틀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둘 다 승수가 똑같아요. 어슬레티스 20승, 시애틀 20승 이래가지고 그 시애틀을 그렇게 막 보기 좋은 게임은 아닌 것 같아. 둘 다 어제 불펜도 굉장히 많이 썼다. 5명이나 썼었고 연투도 있기도 하고 소모가 좀 많았다는 거.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경기는 뭐 시애틀에서 이제 무뇨즈가 물론 한 점 주긴 했어도 무사 만루를 삼진 3개로 잡아내고 문효주가 지금 올 시즌 전체 1위 마무리인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있긴 해가지고 길게 가면 시애틀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 얘네들 둘 다 어슬레티스나 시애틀이나 올해도 일단 한점차 게임 빈도가 적지가 않고요. 작년에 비율상으로 리그에서 한점차 게임 빈도가 상당히 많았던 둘 다 이제 54회, 55회로 30% 비율을 훨씬 넘었었거든요. 그런 팀들이라서 나는 또 한점차 게임 같은 거 그리고 선발 투수들의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양팀의 그리고 빠따의 포텐셜을 생각하면은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조금 보고 싶습니다. 글쎄 행콕이 첫 경기 무너지고 이후에 잘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뭐 얘를 좋게 보시는 분들 저는 왜냐면 스프링스보다는 그냥 둘 다 사실 못 믿는데 그래도 시애틀이 그냥 조금 더 체급은 위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시애틀이 배당도 나쁘지 않으니까 시애틀 가셔도 좋고 저는 뭐 한점차 게임이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